형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스토리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사실 굉장히 좀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의 뭐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런 건 이제 남양 특집으로 여름에 했었어야 되는데 여름에 올리지 않고 겨울에 시작한 이유는 제가 유튜브 채널을 겨울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런 썰들을 좀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이제 모자이크 처리를 좀 했어요. 이게 이제 파주 귀신 아파트인데 제가 이 당시에 여기서 살 때만 해도 굉장히 좀 유망한 아파트였고 많은 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아파트가 굉장히 좀 그 당시에도 이제 분양가도 괜찮았는데 내부적으로 뭐 사우나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아파트 단지 안에 학교도 있었고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좀 유망한 아파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유망하다 하기보다는 좀 잘 나가는 아파트였죠. 그 당시에 파주에서 새로 생긴 아파트였는데 이 당시에 이제 귀신 아파트다 이런 프레임보다는 좀 굉장히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앞으로 여기에서 살면은 더 잘 나갈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울에서 살다가 결국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이 집을 가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실제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고 뭐 그리고 이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불의의 사고로 죽거나 아니면 이제 병에 걸려서 죽거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건 있어요. 이 아파트가 총 5,000세대입니다. 사실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사람들이 많다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리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언덕 위에 있는 아파트인데 뭐 아마 파주 사시는 분들 다 알 겁니다. 뭐 제가 이 아파트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에는 디테일하게 언급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54평에 살았고 이 54평 집의 1층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 집에 살면서 희한한 일을 좀 많이 겪게 되는데 이게 아파트 내부 사진이에요. 좀 공포스럽죠. 실제로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오신 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뭐 이제 뭐 수리를 해서 온다든지 뭐 벽지를 바꿔서 온다든지 이런 분들 대부분이 이제 한 얘기가 여기 기숙사냐고 물어보시는데 기숙사가 아니라 이제 일반 집입니다. 근데 일반 집인데 이렇게 집이 지저분하거나 이 집이 좀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집 좀 깔끔하게 했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공사를 좀 하면서 이렇게 벽지를 좀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사진으로 봤을 때는 뭔가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요거예요. 보시면은 위에 물도 셉니다. 그리고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이 집에서 쥐가 나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쥐가 나오면서 유튜브에 올리면서 뭐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세상에 집에 어떻게 쥐가 나오냐라는 질문들이 좀 많았거든요. 집을 청소를 안 해서 쥐가 나오냐면 이렇게 얘기들이 있었는데 변기에서 쥐가 또 나옵니다. 희한하죠. 변기에서 쥐가 나오고 가끔씩 오줌을 싸다 보면은 쥐랑 아이 컨택하는 그런 병신 같은 일이 또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 집이 1층이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도둑만 한 6번 맞았고 심지어 그 도둑도 집에서 물건을 훔쳐갈 게 없으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흔적들만 좀 몇 번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가 거실이고 여기도 거실이고 여긴 방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집 분위기가 좀 어두워요. 이게 제가 거짓말 아니고 대낮에도 불을 꺼놓고 있으면 좀 어두운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집이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저희 그 할아버지께서 썰인데 할아버지께서 이제 충청도에 사시다가 저희 집에 놀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 주무시려고 오셨는데 그날 주무시고 나서 다음날 되니까 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퀭하냐고 물어봤더니 잠을 한숨 못 주무셨다고 무서워서 이 집이 좀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디테일하게 얘기는 안 하셨는데 우리가 본 게 맞는 건지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집에서 귀신을 봤다 뭐 실제로 뭐 귀신을 봤다보다 좀 꿈을 많이 꿨는데 그 꿈이 너무 희한하게 또 뭐냐면 이 벽이죠. 이 천장벽 이 천장벽에 귀신들이 이렇게 타 있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타 있는 꿈들 굉장히 많이 꿨고요. 저는 실질적으로 이제 종교는 불교인데 이런 귀신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 번도 접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귀신이라는 거는 내 마음가짐에 따라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좀 보고 나서부터는 이제 좀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 이게 아마 첫 스타트였던 것 같아요. 여기 이 집을 오고 나서부터 이제 저한테 생긴 능력은 사실 예지몽을 많이 꾸게 되는데 그 예지몽이 우리가 단순히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 이후에 내가 꿈으로 꿨지 이게 아니라 저는 실제로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그런 예지몽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일부러 노트에다 다 적어놓고 실제로 그게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그런 것도 테스트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별일은 아니었지만 몇 번 또 그런 거 적어놓은 적 있었고, 그리고 저희 이 아버지께서 이제 이 집에 살면서 이 집을 매매를 한 10년 전에 하려고 했는데 매매가 안 됐어요. 그 이유는 이제 집이 잘 팔리지도 않았고, 이 집을 이제 분양가 2억 5천 정도를 하고 분양을 받은 걸로는 저는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 집이 저희가 이제 공매로 빠졌거든요. 공매로 빠졌을 때도 2억 5천으로 빠졌고, 굉장히 이 집은 절대로 안 팔리는 집이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54평이고 1층이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 집에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점쟁이를 좀 믿으니까 이제 점쟁이를 불러가지고 이 집을 쫙 보더니만 도깨비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 오면은 잘 되는 사람은 엄청 잘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도깨비터의 이 약발이 떨어지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나중엔 죽음으로 끝날 수도 있다. 가족 중에 한 명이 아파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 저희 아버지 사업이 굉장히 잘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 10년 동안에는 저희 남동생과 저와 해외에서 오랫동안 해외 유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이제 잘 되니까 이제 이 집을 절대 안 팔 거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10년이 지나고 나서 유효 기간이 끝났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점쟁이가 뭐라 그랬냐면, 이 집에 무슨 뭐 굿을 해줘야 된다 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시팔시팔하면서 돈 번다고, 점쟁이들 돈 벌려고 하는 소리다, 절대 안 한다 했는데, 어떤 일이 나냐면 이제 집안에 좀 안 좋은 일도 생기긴 했는데, 대표지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이혼하시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아버지랑 이제 저랑 남동생이 남았는데, 어느 날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쓰러지셨다고 해서 가보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뇌출혈 진단을 받으셨고, 그리고 이제 수술이 바로 들어갔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의식이 없었다가 1년 정도는 의식이 없었다가 결국에는 돌아가셨는데, 뒤늦게 생각을 해보면은 아파서 누구 하나가 병들어서 죽을 거다, 바로 사고로 죽는 게 아니라 병들어서 힘들게 있다가 돌아가실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또 아버지가 돼가지고 굉장히 좀 저희 남동생과 저는 좀 많이 힘들었죠. 아무래도 이제 아버지께서는 굉장히 좀 좋으신 분이었고 저희한테 굉장히 상냥하신 분이었는데, 이 집이 좀 아무래도 재수가 없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마 아버지 쓰러지기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집을 좀 팔자, 그리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자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집이 나가지도 않았고요. 심지어 누가 집을 보러 온다고 해도 사지 않았습니다. 저 같아도 이 집은 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집 자체가 지금 전반적으로 좀 어두워요. 지금 이쪽만 봐도 좀 이쪽이 어둡죠. 어둡고, 그리고 여기 뭐 지금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시간에 촬영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뭐 이제 빛이 안 들어와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저쪽에 끝방에도 지금 문이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빛이 그렇게 시원하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구조상으로도 좀 어두침침합니다. 근데 이제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 이제 뭐 별의별 일이 있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사건 중에 하나가 있죠. 파주시청에서 공무원이 이제 살인 사건을 했는데, 이게 지금 시체를 담은 봉투입니다. 이게 파주시청에 근무하고 있던 남자 공무원이 자기 아내를 토막내서 살인을 해가지고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뭐 다른 이제 저희 되게 희한한 게 뭐냐면, 저희 아파트 뒤쪽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아파트 뒤쪽에.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면은 이게 뒤에 산이 있죠. 산이 또 있고 그 밑에 이제 공동묘지가 쫙 있습니다. 희한하죠. 그리고 공동묘지 주변에는 학교가 또 있어요. 너무 희한한 동네예요. 근데 여기 야산에다가 하나 버리고 뭐 분산으로 이렇게 버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고 별로 놀랍지도 않았던 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는 사람들이 이거 살인사건은 아니더라도 병들어서 죽거나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뭐 아시다시피 아파트마다 이게 메인 광장 같은 것들 있죠. 근데 이렇게 아파트가 있으면은 여기가 광장이라고 쳐봐요. 여기에서 누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자살을 해가지고 굉장히 큰 좀 사건도 있었죠. 고등학생이 또 자살한 사건도 있었고, 굉장히 여러모로 좀 많이 죽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망했던 사건들이 좀 많았습니다. 노래방 사장님도 10년 정도 살았는데 10년 이후에 목매에 달고 자살을 하셨고요. PC방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PC방을 운영하시다가 코로나 때 결국 이제 또 극단적
선택을 하시고 굉장히 좀 우울합니다. 이 아파트가. 그리고 또 이 아파트가 또 다른 타 방송에서도 나왔었는데 뭐 이 아파트에서도 이제 사고로 좀 죽은 아이들도 좀 많고요. 실제로 이 그림이 이래요. 아파트가 있으면은 여기 뒤에 이렇게 공동묘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이 사진 보시면요, 이게 창가를 보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공동묘지 떡하니 보여요. 이거를 보면은 무섭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매일 이거 보고 살면은 별 생각이 없습니다. 가끔씩은 뭐 이게 사람들 추석이나 뭐 이제 설날 때 보면은 사람들 바글바글 하고 그런 거 보면은 사람들이 좀 많이 왔구나 뭐 요런 생각 정도밖에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공동묘지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은 이 야밤에 이 아파트에서 불륜 저지르시는 분들이 여기서 또 정신머리 없이 돗자리 깔고 한판 때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집이 아무래도 이제 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어떤 꿈을 꾸게 되냐면 이제 제가 분명 말씀드렸던 귀신이 이제 이렇게 벽을 이렇게 위에 타고 다니는 거.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저도 이런 식으로 벽을 타고 다니는 꿈도 꾸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에서만 볼 줄 알았는데 가히 눌리고 나서 정신을 딱 차리고 나면은 이렇게 헛것이 보이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귀신들도 이렇게 보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이게 제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그냥 썰이다, 유튜브 하려고 그냥 아무 얘기나 지어내는구나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 아파트를 아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파주에 유명합니다. 귀신 아파트라고 해서 유명한데 저는 여기 이 아파트에만 거의 10년 넘게 살았었고 결론적으로 저도 이제 거의 그지가 되고 저희 집안이 다 풍비박산이 되고 나서야 이 집을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1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를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서 이 집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또 있었고 이렇게 터가 안 좋은 집에 살면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진짜 재수가 없는데 이 어떤 재수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떤 귀신이 보이는지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틈틈이 여러분들께 영상을 업데이트 해 드릴 테니까 요거 보시면서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관련해서 제가 그 당시에 찍었던 사진들이라든지 그 당시에 찍었던 영상들 모두 다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형님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